자, 현재 시간 9시 39분 26일 수요일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 왜 그러냐면 다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4.81% 밀렸습니다. 36,600원을 겨우 21선을 지켜내긴 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까요? 자, 물론 기관에 어떤 순매도가 엄청 쏟아졌거든요. 기관들이 왜 갑자기 팔았을까요, 여러분들? 자, 오늘 나온 뉴스만 놓고 보면 리보세라닙 FDA 재신청과 관련된 새로운 결정적인 발표, 그 한 방이 터질 겁니다. 자, 그래서 미리 오늘 영상을 좀 시청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다급하게 찍고 있고요. 자, 지금 한번 공매도가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공매도 잠깐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공매도가 굉장히 급증 늘어나고 있어요. 어제도 엄청나게 터졌는데 오늘도 역시 지금 이제 장 정확히 마감해봐야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물량 급증까지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FDA 관련해서 뭐 악재가 나온 것 아닌 건지, 자, 다시 이번에도 단관함이 뭐고 간에 이제 다 불발되는 건 아닌 건지 아주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기사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진짜 말씀을 정말 드리면 현재까지 단관함 신약 심사 중단이나 승인 실패 의미하는 새로운 공식 악재 전혀 없습니다. HLB 왜 계속해서 하락하는지 가장 큰 원인 제가 어제 뭐라고 했어요? 이거라고 말했어요. MSCI. 자, 죄송합니다. MSCI. 한국 지수 편출인데 HLB MSCI 지수에 빠지는 것이 확정됐어요. 자, 실제 리밸런싱은 8월 31일 장 마감 이후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31일 날 마감 말일이 될수록 되게 크게 밀릴 수 있으니까 그때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자 어떻게 보면 MSCI 지수를 따라 움직이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들이 이날 또 물량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자 공매도 투자자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까요? 어차피 매도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 그 전에 먼저 팔아버리자. 자, 하락에 베팅하면서 이런 전략으로 주식을 빌려서 먼저 매도하는 공매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현재 미리 비중을 줄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MSCI 이게 뭔지, 그리고 이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또 나올 것인가? 정말 그런데 계속 물타기만은 할 순 없죠. 그죠? 지금부터 이제 MSCI 편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HLB 주주님 단 한 분이라도 보실 수 있도록 딱 1초만 여러분이 신경 써서, 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누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되죠. HLB가 왜 MSCI 편출 이것에 들어왔고 딱 4개 회사가 편출 확정이 됐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건 LG화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HLB가 왜 꼈냐? 주식시장에서 그렇다고 거래 정지가 되는 것도 뭐 회사가 퇴출되는 것도 아닙니다만 결국 MSCI 한국 스탠더스 지수에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이유는 이 MSCI를 표본으로 이것을 따라가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들이 지수 변경에 맞춰서 보유 비중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번 8월 정기 변경에서 HLB의 편출은 이미 확정은 됐습니다만 함께 편출되는 종목이 아까 LG화학이 아닌 LG 디스플레이네요. 바로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 에피스홀딩스이고요. 그리고 LG 이노텍도 편입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HLB가 왜 빠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시가총액이 감소됐기 때문에요.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몸뚱이가 작아져서 시가총액이 감소했고, HLB 또 올해 리보세라닙의 FDA 허가가 불발됐고, 즉 CRL 이후에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그 결과 이런 시가총액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결국 MSCI 지수 편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편출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진짜 중요한 날짜가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26일이니까 8월 31일입니다. 자, 어쩌면 이때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밀릴 수 있어요. 8월 31일 장 마감 이후 MSCI 어떻게 보면 정기 리밸런싱이 진행되고 9월 1일부터 변경된 지수가 적용이 됩니다. 즉 지금부터 주주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날짜가 8월 31일이고 지금부터 흔들려서 미리 반영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항상 선반영입니다. 선반영. 어떤 호재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승인이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미리 올리죠. 자, 그런데 우려감이 나오잖아요. 반대로 걱정이나 우려감, 악재가 터질 것 같다. 그리고 날짜가 나오면 그 날짜에는 이미 반영하진 않지만 우려감으로 미리 주가는 미리 빼버립니다. 그래서 우린 그걸 뭐라고요? 선반영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흔들리고 있고요. 증권사별 추정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H1B에서 발생할 수 있는 MSCI 관련 패시브 매도 규모를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나오고 있는데 1,700억에서 2,200억 수준이 추정된 자료입니다. 자, 이것들이 빠져나가면 한꺼번에 시장가에 만약에 시장가로 쏟아진다고 누군가는 또 말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다. 절대 이 금액이 무조건 한꺼번에 시장가로 쏟아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블랙록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블랙록이 최근에 지분을 굉장히 많이 늘려서 최대 2대 주주로 등극을 했죠. 근데 이 블랙록이 100만 주를 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카더라까지 돌고 있어요. HAB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100만 주가 만약에 시장에 털린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막 이런 걱정 카더라. 블랙록이 HLB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MSCI 편출 때문에 보유 주식 전부를 매도한다. 이거는 전혀 연관되지 않은데 자꾸 루머가 도니까 미리부터 공매도는 계속해서 하락에 베팅을 하고 하락에 베팅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에이씨 다 져버려라. 이게 무슨 얘기죠? 하락에 베팅했다가 오히려 올라오면서 얘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게 되면 만약에 하락에 베팅했는데 올라온 얘네들은 다시 매입해서 그것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숏커버링이 나올 수거나 숏스퀴즈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을 노려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공매도 진짜 골치 아픕니다. 그죠? 자, HAB 주가는 앞으로 무조건 계속 떨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모든 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 앞으로 블랙록이 얼마를 던질 것인가, 그리고 이들의 목표가가 얼마인지, 또 하는 세력들은 뭘 보고서 지금 현재 이들을 계속해서 최근에 사줬다가 다시 팔고 있는지, 제일 중요한 거 9월 25일 단관함에 대해서 승인 날짜라든가 이런 모든 디테일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세력들은 뭔가 자료를 손에 쥐고 항상 흔듭니다. 이 자료를 저희는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고 이 자료를 계속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자료 아주 귀한 자료인데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자꾸 문자를 못 받았다고 하시니까 010-5817-3753번으로 자, 이 번호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호를 뭐라고 남기시냐면 HLB 약자 H자료라고 남겨놓으시면 지금도 누락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한번 H자료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새로운 번호를 받았으니까 이 번호로 한번 받아볼게요. H자료 남겨놓으시면 발송을 바로 오늘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받으셔서 움직이셔야지 그냥 움직이시면 진짜 당할 수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꼭 H자료라고 남겨놓으시고 먼저 자료 갖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김서명 대표님 왜 지금 자료를 바로 공개하지 않고요? 너무 많은 자료고요. 사실 이 자료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시되거나 뉴스기사에 나오는 공식적인 게 아니지 제가 공개 방송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요청하신 분들만 드리도록 할 거예요. H자료라고 해서 미리미리 받고 대응하시면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이 자료 받고도 여기저기 뭐 주주 카페라든가 다른 데 퍼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수급이 진짜 세력에게 더 당할 수도 있어요. 가지고 있도록 할 거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에게 드리라고 우리 대표님께서 또 회사에서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H자료라고 하시고 남겨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8월 30일 전후로 외국인과 기관 수급 거래량, 장 마감 동향 이런 것들 모두 다 봐서 움직이셔야 되고요. 그동안 주가를 누르던 수급 부담이 이제는 사라지면서 오히려 반등의 계기가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비중을 확대할 때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계속 사주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고 자, 제가 디테일하게 대응 문자를 드렸어요. H 대응이라고 남기신 분도 오늘 문자 나갔어요. 사실 오늘 장중에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자, 정말 저는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나마 여기서 멈췄는데 보시면 오늘 무려 6% 가까이 떨어져서 36,3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사라라고 말했어요. 36,500원에서 36,800원 사이에 우리가 미리 걸어서 분할로 약 10%에서 20% 사보자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 이럴 때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그죠? 그때도 10%, 20% 이렇게 사서 분할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10%, 20% 살까요? 주가라는 건 100% 하락한다에 걸 수도 없고요. 100% 상승한다에 걸 수가 없어요. 왜죠? 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악재나 호재들이 시장 속에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조금씩 떨어지는 기준 이하가 오면 분할 매수하는 거고 다시 올라올 때는 일부 분할 매도해서 뭐 현금을 보유하시면서 꼭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런
대응을 우린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자, H 대응이라고 위 번호에 남겨놓으시면, 아직까지도 안 남겨놓으셨으면 제가 문자로 사고 팔아야 되는 시점에서 비중까지 정확히 얼마만 사십시오, 모아갑시다 라는 문자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H 대응이라고 남겨서 내일부터 대응 문자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보내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 방송이 지금 막 3시 돼서, 아니 2시 한 30분부터 찍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은 분명히 5시, 6시에 열릴 거예요. 그럼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자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누르시고 꼭 문자로 대응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리밸런싱 물량보다 매수세가 약하다면 주가가 추가로 지지선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MSCI 편출은 단기적으로 분명한 수급 악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제 영상에서도. 그죠? 보신 분들 손 다 기억하시리라 믿는데 들으셨더라도 또 들으세요. 자, 근데 이것 하나만 가지고 HLB 끝났다, 무조건 폭락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HLB 중장기 주가를 결정한 핵심 변수는 지금 MSCI 편출이 아니에요. 뭐죠? 바로 하나만 그게 아니고 신약에 대한 두 가지 뭐죠? 첫 번째 1단관함 9월 25일,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는 했지만 이번에도 CGMP 실사 때문에 실패했던 바로 리보세라니 간암 치료제가 있죠. 이건 아직 좀 더 있어야 나을 것 같아요. 왜죠? 클래스 1, 클래스 2에 따라서 올해 안에 스킨 날 수도 있고 내년까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먼저 날 거다. 뭐? 리라프라티닙 담관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만 하는 증거 자료도 제가 꼭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자, 그래서 이게 승인이 난다라고 했을 때, 자, 수직 상승하지 않는다. 재료가 올라올 때 어떻게 됩니까? 재료가 승인 났다라고 하면 2, 3일 다시 점상, 3연상 가다가 다시 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하지 않으려면 꼭 대응하셔야 돼. H대응. 욕심 부리지 말고 대응하셔라.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파이프라인과 그리고 계약의 신약 어떻게 뭐죠? 리라포라립 이거 승인되기 전에 이미 시판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이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로열티 얼마 받는다, 뭐 어쩌네 이러면서 다시 기대감으로 쭉 올릴 거니까, 자, 떨어질 때도 무조건 손절하지 말고 어느 정도 팔고 사고를 해서 평단 또 낮춰서 다시 한번 수익으로 가야 되는데, 주가라는 건 100% 없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안 팔면 쭉 하락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손절이 나가기 때문에 대응하셔라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HLB 주주들이라면 공포에만 휩쓸릴 건 아니다. 8월 30일 거래량 외국인 기관 수급을 반드시 봐야 되고, 우리는 뭐다? 미리 자료를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꼭 받으시고 H 자료라고 남기면 되겠습니다. 자, MSCI 편출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수급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고, 그 수급의 싸움에서 절대 한 주도 털리지 말고 밀리지 말고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자, 공매도 잔고가 계속해서 지금 늘고 있어요. 진짜 골치 아픈 애들이죠. 근데 이렇다고 해서 제가 주가가 무조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얘네들이 무조건 하락에 베팅한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특정 상황에서는 공매도가 쌓인 종목에 급격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계속 설명드립니다만,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서 갚는 구조예요. 자, 그런데 예상과 반대로 주가가 보세요. 하락에 베팅을 한 건데 반대로 올라가 버리면 공매도 세력은 손실이 굉장히 커집니다. 결국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빌린 주식을 다시 사요. 이들이 다시 사서 갚아버리죠. 이때 다시 사기 때문에 엄청난 물량이 다시 사들이죠. 왜냐면 공매도가 엄청나게 베팅을 했는데 이걸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이때 뭐가 나옵니까? 쇼커버링이 터지는 거고, 그래서 주가가 상승의 기폭제를 달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동시에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매수세가 강해지고 주가가 상한가 한 번으로 멈출게 상상 갈 수도 있어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쇼커버링이고, 여기서 또다시 쇼커버링 쳤는데 또다시 추가 상승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숏스퀴즈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악순환이 만들어지면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우리 뭐라고 합니까? 숏스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고, 이들이 지게 만들려면 결국은 승인이 돼야 되는데 거의 될 거라고 저는 계속해서 이 자료로 말씀을 드렸고, 이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갖고 계시면 됩니다. 주가가 주요한 저항선을 돌파하고 거래량까지 폭발하는 순간 오히려 공매도 세력이 매수로 바뀌는 상황이 이게 바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제부터 우리는 대응 잘 하셔야 되니까 꼭 함께 하시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